안녕하십니까. 자, 11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했던 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경우에, 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조금 더 우리가 범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프로세스들이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들 간에 자,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그 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예제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필요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예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장 내용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방법들, 또한 그에 따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자고요. 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좀 정의를 갖다가 내리기를, 자, 독립된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대요. 말 그대로 그것이 바로 통신이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통신입니다. 자, 여기서의 독립된 프로세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달해줘야 되고, 누구는 그 전달되어 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 한번 보세요.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둘이서 무엇인가를 갖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반드시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래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둘이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자,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이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 데이터를 가져다 놓으면, 자, 이 B라는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데이터 공간이 존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존재하죠. 자,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fork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함수 호출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부모 프로세스의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구조까지도 완전히 독립되게 복사를 해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제에서 그 프로세스 생성할 때, 자, 복사하고 나서 전역 변수의 값을 조작했을 경우에 완전히 독립되게 유지됐던 거 기억하시죠? 자, 결국은 프로세스의 생성은 메모리 구조까지도 완전히 독립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두고, 자, A라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B라는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통신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해결책도 존재하겠죠. 자, 해결책은 뭐냐면, 자, 운영체제가 서로 독립된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 파이프라는 것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이프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 파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동네 그 공사하는 데 가서 보시면은 파이프라는 거 있죠? 자, 구멍이 뚫려 있는 긴 그 관을 우리는 파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많이 장난을 해보셨을 텐데, 자, 그 파이프 하나 가지고 뭐랍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프의 입구에다가 구슬을 갖다가 하나 떨어뜨리면은 반대쪽 파이프 출구로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것,
그 만들고자 하는 파이프도 그러한 파이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파이프라는 것을 생성을 하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일단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파이프를 갖다가 생성하는 함수가, 즉 파이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이프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 11-12를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파이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파이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 파이프가 생성된 파이프, 즉 여러분이 파이프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생성된 이 파이프는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입구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출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파이프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 파이프를 생성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운영체제죠. 커널이 생성을 합니다. 커널이 생성해서 커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파이프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프로세스가 파이프 생성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 생성된 그 파이프는 그 프로세스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커널이 생성을 해가지고, 자, 이 파이프라는 함수는 하나의 요구예요. 파이프를 생성해 달라. 내가 나의 자식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니까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파이프를 생성해 달라라는 하나의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를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된 파이프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 프로세스가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자, 자식 프로세스는 파이프의 출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형식적으로 이 파이프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얘가 자식 프로세스이고 얘가 부모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 프로세스가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부모 프로세스는, 그렇죠, 파이프의 출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커널이 생성해주는 파이프라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프라는 함수 호출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배열을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배열이냐면은 인테저 값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열을 인자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파이프가 생성이 되면, 자, 파이프의 입구에 해당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 자, 그 다음에 파이프의 출구에 해당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반환을 해주거든요. 자, 그 값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이프 함수 호출하면서 전달을 하면, 자, 파이프 함수 호출에 의해서 파이프가 실제로 커널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 파이프 입구에 해당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와 파이프 출구에 해당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담게 됩니다. 담아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파이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텐데,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그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생성을 한 다음에 인자로 전달을 하면, 자, 1번째 인덱스에 저장이 되는 것이 파이프의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에 저장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할 때, 즉 파이프의 출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만 내려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프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실제로 파이프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생성되면 뭐가 리턴 된다고요? 자, 전달되는 인자 값을 통해서 리턴이 되는 거죠. 무엇이 리턴이 되냐면, 파이프의 입구와 출구에 해당이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저장이 되어서 리턴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요즘 여러분들 교재는 없거든요. 그 교재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다시 그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인데 이 정도면 제 딴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자, 보면은 자, 제가 반을 딱 걸어서 이쪽은 커널 영역이에요. 자, 커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영역이에요. 뭐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영역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세스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영역, 커널 영역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커널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을 갖다가 커널 영역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커널 영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의미의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 있겠죠.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라고요. 자, 얘가 사실은 부모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fork라는 함수 호출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생성될 때부터 부모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부모 프로세스가 일단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전에 자, 파이프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운영체제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파이프라는 매개체를 생성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첫 번째로 파이프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요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프 함수 자체가 파이프를 생성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단 파이프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내가 파이프를 생성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커널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파이프를 생성을 합니다. 자, 파이프를 생성을 해가지고 자, 무엇을 하냐면은 자, 두 번째로 파이프 생성을 했죠. 자, 그것을 요구한 프로세스에다가 자,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를 전달을 해줘요. 이거 왜 전달을 하는 거죠? fd0는 뭐라고요? 파이프의 출구에 해당이 되죠. fd1은 뭐라고요? 파이프의 입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전달을 해준다고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이 파이프를 이용을 하라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 부모 프로세스는 fd0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얻게 될 거고 fd1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 프로세스는 이제 뭐예요? 파이프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 얻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출력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부모 프로세스가 파이프 함수 호출을 통해서 파이프를 생성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파이프는 커널에 존재하는 겁니다. 커널 영역이 있어요. 커널이 관리해요. 단지 커널은 그 파이프를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만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즉, 부모 프로세스가 소유하고 있는 건 뭐예요? 파이프를 소유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파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조작할 수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모 프로세스가 fork라는 함수를 호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fork라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복사하잖아요. 하다못해 무엇까지 복사를 할까요? 자, 리턴 받은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까지도 복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도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식 프로세스도 뭐가 가능합니까? 이 파이프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부모 프로세스는 파일 fd1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해 주면 되죠. 그럼 자식 프로세스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드리면 됩니까? 그렇죠. fd0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파이프는 하나고 fork 함수를 통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는 두 개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파이프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프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파이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 파이프 1-C라는 예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그것이 파이프라는 그 개념이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은 인테저 값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있죠. 이거 왜 만들어 두냐면 파이프 함수 호출할 때 리턴되는 파일 디스크립터 2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러한 적절한 변수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자, 파이프 함수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운영체제는 파이프를 생성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배열 전달을 해주고 있죠. 전달된 배열에다가 파일 디스크립터 2개를 담아서 리턴해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ft0를 무슨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자, ft0 뭐예요? 파이프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그 다음에 ft1은 뭐라고요? 그렇죠.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파이프 함수 호출하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 생성이 실패할 경우에 -1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류 검사까지도 아주 적절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fork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된다기보다 어떠한 걸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내가 생성을 요구했던 부모 프로세스가 생성을 요구했던 파이프, 그 파이프가 생성되면서 리턴됐던 파일 디스크립터까지도 복사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인 경우에, 자, fork 함수 호출될 때 리턴된 프로세스 아이디가 0이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fd1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할 때 쓰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리턴된 아이디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부모 프로세스죠. 부모 프로세스 뭐 하고 있습니까? fd0.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릴 때 쓰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당연히 굿이라는 메시지가 찍힐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fd1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fd0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부모 프로세스가 fd1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fd0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자, 이러한 굿이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걸로 예제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려드린 요 그림이요. 아주 심혈을 기울인, 아주 부족하지만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그린 그림과 그 다음에 이 예제를 갖다가 실제로 이 그림이 여기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를 매칭시키시면 돼요. 그것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파이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는데 실제로 파이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특징적인 것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